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주식시장이 무섭다는 것이 폭락장일 때뿐일까요? 최근 그리고 오늘 무서운 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미국의 마지막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의 사망사고도 발생했지만 의회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화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하며 시장은 화답했습니다.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도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 부양에 시장은 더 기대를 가지는 모습입니다. 애플 등 주요 기술주는 블루웨이브에 의해 법인세 인상과 규제 강화의 우려로 전일 약세를 보였지만 이날은 큰 폭 반등을 보였습니다. 상원에서 양당의 의석수 균형으로 과격한 조치를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지난주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전주보다 3,000명 감소한 78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81만 5천 명을 하회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해 핸드백 등 프랑스 상품에 부과하려 한 보복 관세 계획을 유예한 것도 투심을 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다우는 31,000포인트를, 나스닥은 13,000포인트, S&P는 3,800포인트를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CBOE 빅스는 10.77% 하락한 22.3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급등에 크게 연동하지 않으며 우리 양시장은 소폭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28%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인의 작심 매수, 어제 하루 시장을 이끄는 매수를 보였던 기관이 다시 매도 전환을 함에 따라 장 초반은 다소 조심스러웠지만 현대차 계열의 초급등으로 대형주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며 오후장 삼성전자의 9만원 터치하는 급등과 외인의 코스피 200 몰빵으로 장막판 지수는 이렇게 급등을 보이며 3161.11포인트까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에 3152.18포인트 3.97% 급등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며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주봉은 9.7% 급등한 장대 양봉으로 무려 10주 연속 상승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0.19%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기관의 7일 연속 강매도와 외인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며 장 초반 이렇게 978.12포인트까지 1%대 이상 급락을 보인 뒤에 완만하게 회복했지만 코스닥 바이오와 제약 섹터의 약세로 탄력이 없는 흐름을 지속하다가 987.79포인트 0.11% 하락한 밑꼬리 음봉으로 마감하며 코스피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장중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주봉은 2% 상승한 양봉입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1조 6,425억을 매수했고 기관은 1조 1,461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인은 179억 매도, 기관은 2,223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83.6%, 코스닥 111.6%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무려 40.2조, 코스닥은 20조의 규모로 양시장 합해서 60조를 돌파하는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머니게임입니다. 소형주보다 더 가볍게 일제히 급등하는 코스피 대형주들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강세라기보다 최근 몇 거래일은 확연한 오버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저들과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보이고 경험 없는 신규 개인 자금이 따라붙을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합권을 진행하던 공포지수인 코스피 빅스가 장막판 코스피 급등 때 동반 초급등하는 이례적인 현상은 쉽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폭락이 있었지만 시총 1, 2, 3위와 2차전지, 영상 컨텐츠 대형주들이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본 2%대 급등, 대만과 홍콩은 1%대 강세를 보였고 중국은 약보합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선물은 강세 진행했습니다. 6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2.5원 상승한 1089.8원의 은봉으로 마감했고 1.26% 상승 출발한 선물은 4.5% 급등한 430.35포인트의 장대 양봉으로 외인 매도, 기관 매수이고 베이시스는 콘텐고입니다. 보합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장막판 이렇게 급등하며 9.08% 급등한 29.18포인트로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그야말로 급등 파티입니다. 애플카 공동개발 이슈로 현대모비스는 장 초반에 상한가를 터치한 후에 18%대 시초가 부근 도지 마감했고 현대차는 24%대까지 급등한 뒤에 19% 양봉 마감입니다. 기아차는 14%대 급등 후에 8%대 양봉 도지로 마감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자동차의 윗꼬리가 달리던 오후장에 8.56%까지 급등한 9만원을 터치한 후에 7%대 양봉 마감으로 코스피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도 530조를 돌파했고 액면 분할 이전 기준으로는 한 주당 532만 8천원입니다. 이 밖에도 LG화학은 장중에 100만원을 돌파했었고 SK이노베이션은 7%대, 삼성 SDI는 5%대 급등 등으로 2차 전지의 무서운 기세가 오늘도 이어졌고 네이버, 카카오도 7%대 급등하는 등 대형주들은 일제히 엄청난 수급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총 시총은 2146조를 넘겼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5%대, 셀트리온 제약 2%대 강세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폭락에서 코스닥을 지지시켜줬습니다. 2차 전지인 에코프로비엠과 CJ ENM, 프로비스 등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시젠, 알테오젠, 제넥신, 오스코텍, 박셀바이오, 고바이오랩, NK맥스 등 주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제히 강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제약 섹터가 1.27% 하락했고 코스닥 바이오 섹터는 3.71% 폭락을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의 날이었고 백신 관련 테마와 바이오 전반적인 약세와 코로나 테마의 약세가 있었습니다. HLB 바로 보겠습니다. 장전에 모멘텀이 몰렸다는 제목의 한양증권 리포트이 나오며 기대감을 발생시켰지만 상승 갭은 1.03%로 크지 않게 출발한 LB는 장 초반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의 약세로 지수가 급락하자 탈출 매물이 일부 연동하며 잠시 하락권 전환한 뒤에 즉시 회복하며 외인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며 1차 저항선 98,800원과 10만원 대마디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하자 장중에 지속적으로 개인의 매물이 약하게 하방 출회되며 반등 시도 없이 시초가 부근에서 마감하는 윗꼬리가 긴 음봉도지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5.67%, 평균가 98,841원입니다. 어제의 138%인 136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공급했지만 오전장 잠시 외에는 호가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고 코스닥 기관의 연일 강한 매도 속에서 어제 매도를 멈추었던 금융투자는 오늘도 소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주봉은 661만 주의 거래량으로 5.84% 상승한 아래 윗꼬리 양봉이며 2주 연속 상승 양봉으로 주봉 20, 60주선에 회복 안착하였습니다. 98,8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했었지만 102,300원 이 저항의 시도가 되지 않은 채 수급이 차단되며 윗꼬리를 단 도지라 오늘의 이슈 대비 아쉽게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결과의 원인으로는 계열들의 수급 부진, 일봉을 두 개로 합친 2일봉으로 전환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일봉을 하나로 합쳤을 때는 4개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꼬리를 달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월요일 캔들은 갭이 크게 떠서 시작해서 강보합 통음봉으로 마감했고 화요일 캔들은 장막판 3분
그리고 동시호가에서의 급등으로 만들어진 장대 양봉으로 양봉 크기 대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적어 신뢰도가 낮았고 동시호가 단일가 상승이라 거기서 갭이 크게 생긴 것을 수요일 아침의 갭 하락이 메웠습니다. 수요일 음봉은 화요일 몸통 중간쯤에서 매물을 소화했고 어제인 목요일 캔들은 밑에 있는 하방 지지선인 93,600원까지 확인하며 다시 하방으로 개인 매물을 소화했고 오늘 캔들은 다시 위의 저항선 부근에 있는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다시 두 개의 캔들을 합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저점이 연말 대주주 회피 매물로 만든 이 저점입니다. 여기에서 반등을 시키고 있지만 이 반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꼬리 아래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을 정리하고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다시 주봉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봉은 102,300원 이 라인에 안착하는 주봉상 적삼이 나온다면 주봉상 3바닥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여기를 찍고 돌리는 추세 초입의 자리와 패턴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다. 항서제약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아파티닙의 간암 2차 치료제 단독 승인을 받은 것이 오늘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오늘의 반응이 미미했던 것이 아니라 화요일 급등 후에 수요일의 강한 하락에 투심이 완전히 경색되어 있고 그로 인한 반등 양봉의 탈출 심리의 매물들이 소화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암 2차 승인은 이렇게 소멸될 일회성 이슈가 아닙니다. 올해부터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수령하게 되는 LB는 이번 간암 승인이 리보세라닙의 중국 매출 확대와 LB의 로열티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환자 모집 마무리 단계인 카밀렐리 주막과의 간세 포함 1차 치료제 병용 글로벌 3상의 좋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소멸되는 밸류가 아니라 축적되어 주가와 가치에 반영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0.92% 상승 출발한 L생은 LB의 흐름에 100% 따르는 연동성을 보이며 동일한 장중 움직임이었지만 동시호가에서 나온 난치성 유잉 6종 일상시 한국식약처 IND 승인 공시로 동시호가에서 일부 상승하며 1.11% 상승한 아래 윗꼬리 양봉 도지로 골든크로스를 시도 중인 5호 2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 5.35%, 평균가 27,397원입니다. 어제의 152%인 109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호가 영향력 없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금융투자의 소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주봉은 524만 주의 거래량으로 0.74% 상승한 음봉 도지입니다. L생은 지속적으로 이 28,000원 저항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HLB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이의 돌파 안착이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파이로티닙의 폐암 임상과 함께 희귀암인 유잉 6종에 대해 LSD 저해제인 SP2577의 임상시험 승인을 오늘 받는 등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LB와 L생 모두 현재 필요한 것은 수급의 전환입니다. HLB 파워는 1.15% 상승 출발해서 HLB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고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으며 1295원의 지지를 확인하며 다지는 그런 꼬리 달린 음봉 도지가 나왔습니다. 주봉은 0.77% 상승한 음봉 도지입니다. HLB 파워는 계열 연동성을 강하게 가지며 LB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파워도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장악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HLB 제약은 오전장까지는 계열 연동성을 보여줬지만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오후장 일부 매물이 나오며 약보합 음봉으로 16,350원 이 라인의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주봉은 5.85% 하락한 음봉으로 지난주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의미 있는 움직임을 아직 포착할 수는 없지만 L생에 대한 연동성이 강한 구조라서 L생의 가치 상승과 HLB 제약의 그룹 내 역할에 대한 재평가에 따라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9월의 이 급등에 대한 후유증의 해소는 필요해 보입니다. 제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분들에게서 최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그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어느 종목에서 얼마를 먹었다, 몇 퍼센트를 먹었다 등의 자랑을 할 때 본인의 주가 하락이나 손실보다 더 힘들다는 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역대급 상승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못 가고 그 주변 분들이 가진 종목이 잘 움직여서 지금의 그러한 차이가 났다면 과연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 분들이 본인의 확실한 실력과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수익이라면 축하해드리고 그 주변 분한테 무언가를 배우세요. 하지만 경험 없는 분이 본인의 실력이 아닌 황 소장이 만들어준 초심자의 행운이라면 지금 벌어진 그 차이는 결국은 수렴하게 됩니다. 시장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긴 세월을 움직여 왔습니다. 내 상황의 답답함과 주변에 대한 부러움이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된다면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얻은 수익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머무르는 한 여러분의 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공부는 시장이 어떻게 변해도 평생 여러분들 자신의 것입니다. 누가 경기를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경기를 끝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